유튜브에 실리지 않고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매주 추천 물건이 평생 받아볼 수 있게 나갑니다. 최소 3건에서 6건까지 상가, 건물, 다가구, 꼬마 빌딩, 빌라, 아파트 이런 작은 창고, 공장 용지까지 선별돼서요 추천 물건이 매주 나갑니다. 권리 분석 싹 다 해놨고 입찰가 선정, 시세 조사까지 다 한 상태로 나갑니다. 물건 추천하실 때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던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추천해 주는데 회원분들께는 더 좋은 물건을 추천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회원이 되면 지역에 맞춰 추천해 주는 건가요? 1조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실전반 기수분들에게는요 매주 추천 물건이 나갑니다. 매주 유튜브에 실리지 않고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매주 추천 물건이 평생 받아볼 수 있게 나갑니다. 최소 3건에서 6건까지 상가, 건물, 다가구, 꼬마 빌딩, 빌라, 아파트 이런 작은 창고, 공장 용지까지 선별돼서요 추천 물건이 매주 나갑니다. 권리 분석 싹 다 해놨고 입찰가 선정, 시세 조사까지 다 한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추천 물건만 보고 입찰하시는 멘티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입찰을 안 해도 되게 고급 정보죠. 왜? 그 지역의 임대료를 한 번 정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시세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지역을 갔을 때 충분한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요. 지역은 랜덤적으로 나갑니다. 랜덤적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구분해서 나가진 않습니다. 단 우리 시점막 기수님들이 개별로 오시면 상담을 통해 개별 추천 물건들도 일부 진행해 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으니까요. 평생반의 혜택과 평생 추천 물건까지 낙찰하고 명도 이후에 또 입찰하고 낙찰받으면 또 명도 다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만약에 내가 경매 투자를 한 번만 하지 않고 한 2번 할 것 같다 혹은 평생 직업으로 나의 새로운 재테크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평생반에 등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죠. 아니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천 수억까지 들어가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경매에도 마찬가지로 권리 분석에 누락된 실수로 치명적인 투자 실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경매로 돈 버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평생 든든한 내 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정원님이 얼굴이 작아 보여요. 살이 빠지신 건가요? 얼굴이 작아 보여. 감사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작아 보이는 거. 첫 번째 머리를 조금 잘랐습니다. 머리를 조금 시원하게 잘랐어요. 그냥 시원하게. 머리도 크다고 하셔갖고 그냥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머리 잘랐고 두 번째는 살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가치가 뛰어난 경매 물건 인사이트 계속 전달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허정원님 관심 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관심이 있어야 이게 살이 빠진 건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피부관리 따로 하시나요? 매끈하십니다. 제가 피부관리는 따로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한 11시 전에는 무조건 잡니다. 11시 전에 무조건 좀 자서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죠. 그거 하나, 일찍 자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운동. 여기 밑에 피자님이 말씀 주셨는데 요즘도 복싱 하나요? 그렇죠. 복싱도 계속 하시죠. 계속 하기 때문에 복싱도 계속 하기 때문에 복싱을 많이 하면 뭐예요? 이게 자꾸 얼굴을 맞죠? 주먹을 맞으면 이제 두들겨 맞아서 그런가? 어제도 스파링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복싱을 좋아합니다. 안전하게 세게 안 해요. 세게 안 하고 매스라고 해서 약간 상대방과 이제 배운 거 연습하고 기술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방송 때를 알고 싶다면 구독하시고요. 그 위에 알림 버튼이 있어요. 유튜브에 알림 버튼을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1주택에서 추가로 경매를 진행을 하면 만 답변을 해줬어요. 그래서 1주택에서 추가로 경매를 진행하면 대출이 나오냐? 대출이 나옵니다. 취득세 중과되냐? 중과 안 됩니다. 2주택까지는 전혀 중과세율 없고 대출도 잘 나오니까요.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내가 1주택을 이거를 오래 거주한 상태라 비과세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매매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진행해서 내 비과세에 문제가 되지 않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건 세무사랑 좀 상담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실전반이 기수님이시면 오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현황조사서 즉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대장님, 이럴 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점유라는 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선순위로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는 전입을 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없고 그냥 대항력만 있는 상태였다. 근데 임차인이 나가버렸다. 그럼 대항력이 상실하는 상태로 경매를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물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사는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최우선 변제로 우선 배당금을 받은 후에 경매 낙찰자 분들이랑 재계약을 한 후 경매 낙찰자 분이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한 건물에 한 번만 가능, 이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경매 공부하다가 배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대장님, 다가구 빌라 아파트 경락 대출은 몇 프로까지 나오나요? 자, 경매 물건에 큰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가치가 뛰어나다는 가정하에 낙찰가의 80% 감정가액의 70% 중 적은 쪽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80% 이하로 낙찰받는다? 막 60%, 70%에 받는다? 경락은 90%까지도 실행될 수는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낙찰가율이 높아지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야, 돈 넣어봤자 2%도 안 나오네 이제. 1%대밖에 안 나오네 예금금리가. 요금 은행에 있으면 돈이 뭐 벌지도 못하잖아. 안되겠다, 이 돈 은행에서 빼야지. 상가에 집어넣습니다. 상가 건물에 집어넣습니다. 왜? 수익률이 3%, 5%, 7%, 많게는 10%까지 달성하는 형태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금리도 같이 동반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실물자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이 우리 가장 큰 타이밍이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한 번 더 현재 쇼컷 하락해서 0.25가 떨어졌습니다. 2%대 금리로 진입했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투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큰 기회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2순위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2순위 채권은 뭐하러 사죠? 1순위를 사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근저당 살 수는 있긴 합니다. 은행 근저당은 못 살 거예요. 만약 대부법인 갖고 계시면 대부법인은 뭐 근저당을 사올 수는 있지만 은행 근저당까지 사올 수 있지만 개인 근저당 2순위권 사셔야 되는데 협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배당도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굳이 2순위 거를 살 이유는 없습니다. 대장님, 청약로가 될까요? 청약은 괜찮습니다. 분양가 상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가는 아파트의 고분양을 막고 있습니다. 대신 빌라, 주상복합, 상가, 원룸형, 오피스텔, 지산 뭐 이런 것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분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분양받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단타하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단타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겠어요?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뜨는 지역,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데이터상으로 검증해서 주요 입지를 안전마진 30% 정도 잡아놓고 매입할 수 있다면 단타 쳐서 빠르게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선정, 실거래가 데이터 확인, 미래가치 보장, 그런 지역을 어디서 봐야겠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정태환님, 우리 실전반에서는 죄송합니다. 자꾸 실전반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설명하려면 길어서 그래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상업지에 대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알짜배기 빌라든 경매든 아파트든 하면 단타를 통해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전반에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금 세납 잉여금 우선 배당되는 돈의 등기부 매각물건 명세서 어디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청아님, 그러니까 우선 변제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법원은 낙찰자가 돈이 들어오면 등기부에 적힌 돈 빌려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한 달 한씩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돈 낸 돈 있죠. 그 돈 가지고 등기부에 적힌 순서대로 돈을 나눠줘요. 이게 배당이라고 하겠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 변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이 뭐예요? 경매에 대한 집행 비용, 또 뭐겠어요? 법원에 대한 집행 비용, 그죠? 뭐 감정평가로부터 집행관 수수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가겠습니까? 이 채무자가 사업을 했는데 직원들 월급을 안 줬어. 그럼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그죠? 임금 채권 먼저 빼갑니다. 그리고 이 법원 경매 시스템의 주체자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빌려준 세금, 당해세도 먼저 빼갑니다. 근데 임금 채권과 당해세는 금액이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밑에 임금 채권과 당해세가 설정됐다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왜? 세금 체납액을 모르고 임금 채권 금액을 모르죠. 그래서 아무도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임금 채권과 세금 체납액을 알 수만 있다면 입찰할 수가 있겠죠. 세금 체납액을 알 수만 있다면 입찰할 수 있겠죠. 계산을 통해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금 체납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어디서 알아낼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라 오픈도 안 되는 건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저만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확인 방법은 평생반에서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세금 체납액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8기 대장TV 수강생입니다. 제가 경매에 입문하고 나서 낙찰받고 팔아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케 언니를 소개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장님 잘 부탁드려요. 제 생각에 경매 공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경숙 멘티님, 저 누군지 알 것 같아. 우리 현재 기수분에서 자기소개하실 때 소개받고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끼리도 소개를 시켜주는 대장TV 최고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못 도망가요. 제가 묶어버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묶어갖고 돈을 벌 때까지 못 나가. 나한테서.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등록하세요. 도망갈 수 없어요. 족쇄로 묶어버릴 거야. 돈 벌기 전까지 못 나가. 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수님. 안녕하세요. 66기 멘티입니다. 우리 대장TV에서 배우고 낙찰받아 세 번째 주택이 생겼어요. 지금 빌라 인테리어에서 단기 매도 중입니다. 다음 물건 검색 중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주택 매도에 비과세 고려해야 하나요? 네 번째 물건은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 하고 싶은데 어떤 물건을 전해도 좋을까요? 그럼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갈지, 아니면 기주택 처분 후에 다시 주택으로 갈지, 아니면 주택이 포함 안 되는 근생, 상가,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형 건물,
뭐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요. 저희랑 상담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제대로 짜서 잘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랑 투자를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닥잘 받아도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도 또 해드릴 거야. 계속 해드려. 평생만이야.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다가구 깡통 조세 세입자 명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김혜니님, 낙찰을 안 받았으면 우선 낙찰 받는 데 집중하시고요. 낙찰이 됐으면 오히려 세입자들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왜?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그래도 최우선 면제급 소액이라도 받아나가니까 명도 확인서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집을 잘 비워주십니다. 그리고 못 받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통해 따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모든 회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멘티분들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소액 경매로부터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한마디 전달드렸습니다. 평생 근로소득만 진행하시면요. 절대로 경제 자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월급 받는 회사원, 월급쟁이, 그죠? 이 월급쟁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는 또 말하면 또 이게 싫어하실 것 같아갖고 조금 말이 세지만 그래도 할래요. 그냥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월급쟁이는 월급의 노예라고도 부릅니다. 노예. 자, 노비 제도가 사라졌죠. 노예 제도가. 우리 세상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예가 없다는 건 뭐예요? 노예가 왜 없어졌을까요? 노예 제도가.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는 건 인권에 대한 문제. 그죠? 아니, 노예가 왜 있어야 돼? 다 같은 평등 사회에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예가 없어졌다는 건 뭡니까? 노예를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 주니까 이 노예를 가지고 일하는 거에 대한 수익보다 이 비용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풀었습니다. 자, 다들 그냥 집에 가. 각자 살아. 그냥 생존해 알아서. 그리고 내가 너무 바쁠 때 부를게. 내가 바쁠 때 부를게. 니들을 부를 테니까 그때는 와서 도와줘. 그럼 내가 돈 줄게. 도와주면 돈 줄게.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줍니다. 노예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회사원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남의 논밭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로소득만 병행한다면 절대 경제자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산.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은 오직 경공매밖에 없어요. 경매, 공매, 신탁, NPL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잘 배워서 그냥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로만 팔아도 연봉 이상의 수입을 만듭니다. 우리 시점방 기수님들 최근에 라이브 방송 촬영하신 분도 그렇잖아요. 종잣돈 1,300만원 가지고 낙찰 받아서 바로 팔아서 3,000 벌었어요. 가능합니다. 이거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만 일하지 말고 내 돈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세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의존해선 절대로 경제 자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소액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잘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